이렇게 참석해 주신 홍석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도시 제천건설을 앞장서신 이근규 시민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시장님 인사 말씀 간단히 듣겠습니다. 우선 더운데 여기 한수면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종규 회장님 요새 바쁘셔서 인사에 좀 하실 게 없겠습니다. 감사하면 한수면 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산에서 강태용 위원장님 이번에 오락산 가요제 출연자로 수고하시는데 또 지금 나오셨습니다. 정희수 또 회장님 감사하고요. 오늘 또 이 시내버스 노선 특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 또 제천우수의 민장기 대표이사님, 제천교통의 김갑중 대표님 비롯한 많은 또 관계자분이 함께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뭐 인사말을 좀 하려니 많이 지나갔고요. 몇 가지만 이제 쪽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우리 국계천 쪽에 지역에 교통난을 좀 해소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평행부차 문제와 일정 부분 운반동행에 대한 검토를 한번 제시하셨는데 평행주차가 이제 지금 저기 사선 주차에 비해서 우선 도로 폭은 작게 점유하고 있는 게 맞는데 나올 때는 그게 이제 아까 말씀처럼 가급적 이제 나오기를 용이하죠. 그런데 이 주차를 할 때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를 점유하게 되는 그 과정이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그 주차장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평행주차가 좁게 자리 차지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이게 뭐 전문 이렇게 운전을 아니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경우랑 볼까 대체적으로 오너드라이버들의 경우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주차하게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도로 이용률로 봤을 때는 더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현장을 다녀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떻게 객관적인 연구 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쭉 우리 제천시가 작은 도시긴 한데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없으면서 도로 이용률을 제고하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변 차로제에 대한 검토를 혹시 하셨는지 중앙차로라든지 아니면 일정한 그 트래픽이 그러니까 도로가 밀리는 집중화되는 시간대별로 좀 다른 도로의 경우에 그걸 좀 가변 차로를 이용해서 가변 차선제를 이용해서 그 도로 이용률을 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혹시 검토는 안 하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폴리테크의 그 택시의 그 버스가 이제 이용자가 6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제 통계를 내셨잖아요. 마을 주민들하고 다 해서 이제 그거 들었던가요? 아마 통계 자료가 그렇다니까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거기는 이제 택시나 특별한 형태의 교통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라서 알겠고요. 명지병원을 이제 그 300번대가 되게 주천 갔다 오는 그 노선을 병원 앞에서 돌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노선도 있죠. 그 꺾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구도로 거기를 통과하게 되는 것을 아예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순번대로 좀 나눠서 예를 들면은 뭐 반은 이쪽으로 가고 반은 이쪽으로 간다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노선 자체를 아예 옆으로 돌려버리는 것인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산업단지의 경우는 원래 그 민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버스가 이렇게 차량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출근 시간대에는 그럭저럭 좀 이게 예정되어 있는 시간이 정확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퇴근 시간대가 아무래도 좀 이게 좀 인터벌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를 잘 못 맞추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배차를 좀 한두 개 더 해달라 이런 취지였었어요. 그 부분이 좀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세명대학교 관통노사의 경우는
두 개 다를 이렇게 관통을 다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관통을 시키고 나머지는 기존 노선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지 않는가 이런 연구도 있어요.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의견이죠. 그렇게 해서 그 회차 지역에 대한 부담을 우선 좀 줄이고 결국은 이제 두 개 노선을 똑같이 그 관통시켜 놓고 나면 노선도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그 두 개가. 그렇죠. 31번이나 51번이 결과적으로 관통시키고 나면 노선은 두 개 다 비슷한 노선이 돼버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좀 혹시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버스의 그 적정 평균 내는 건 뭐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최종 보고서 납부하실 때에 이거 좀 구체적으로 산술 평균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그것에 미달하면 모자라는 것, 적정하지 않은 것처럼 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세밀하게 좀 공유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 농촌 지역에서 그 고정순환형하고 수요 응답형을 하는 게 일단은 좋겠다라는 제시안인 거죠. 일단은 그 시범 지역을 한 두 개 지역 정해서 그거는 나중에 이때 덕산과 한수에 있는 저 주민 대표 지역에 계시고 또 농촌 지역 버스 노선에 관심 많으신 홍초경 의원이 계시니까 다시 이따가 좀 논의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번호 체계라기 좀 이렇게 복잡하게 한번 좀 연구를 잘 해보셨는데 이게 제가 그냥 일견 보면 예전에 그 서울시에서 이제 그 버스를 중심으로 한 교통정책 수립할 때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집중 토의할 때 제가 한번 배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대규모 도시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도가 다양한 이용이 있는 예를 들면 택시, 버스, 지하철 이렇게 다양한 그 대중교통이 있는 도시의 모델이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는 지금 대중교통이라면 택시와 그리고 시내버스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시내버스라고 하더라도 대도시와 달리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배차 간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요 시간 면에서 여기 이제 도농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특화된 그런 관점에서 좀 너무 대폭적인 그 변화를 가져가면 이용 효과에 비해서 변화가 너무 급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영역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시장님 말씀하신 옥대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통행주차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사실상은 여기 그 중앙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가변차로 다른 지역 다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지 제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이용하는 손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용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지역도 제가 후보지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해봤는데 기존에 있는 손님들이 가급적 이면 불편이 없이 혼잡도를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제가 이제 선택을 한 게 이 국대천 이 지역을 제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서 현장을 보니까 대각선 주차가 있던 게 그 차를 다시 후진해서 빠져나왔을 때는 이제 그 버스가 이용하기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는 게 평행 주차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또 이제 그런 어떤 또 평행 주차에도 이제 그 장단점이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게 이제 최소한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평행 주차에 관한 단점도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평행 주차를 했을 때도 이제 주차 면수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각선 주차보다는 그래도 평행 주차가 그 버스가 이용하는 흐름도에는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해드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선 개편에서 300번대를 제가 이제 명지병원 쪽으로 이제 경유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별도로 이제 노선을 조정해갖고 가는 건 아니고요. 300번대는 이제 그것도 연장을 해서 한 0.5km 운행거리를 좀 이제 증가를 한 겁니다. 좀 더 늘려서 그 명지병원을 이제 경유를 해서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이 선택권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됐고요. 죄송한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게 16쪽에 있는 겁니다. 15페이지. 여기 보면은 개편 노선이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 노선은 이제 녹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 당초 노선이 이렇게 녹색으로 쭉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던 게 당초 노선이고, 네, 개편 노선은 추가가 아니라 그 기존 당초 노선의 일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은 뭐 연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총 연장 길이는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실제로 노선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여기가 이제 그 정류장이 있긴 있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지금 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기존 노선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새로운 노선이 옆으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은 그게 아니고 마치 0.5km가 더 늘어나는 정도로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닌데 왜 그렇게 이 연구가 좀 이상하게 될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당초 노선 중에서 저기 그 위에 있는 사거리 구간부터 이쪽 맨 밑에 합쳐지는 구간까지 노선들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거기에 있는 노선에 대한 이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수요가 표가 별로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 저희가 이쪽에 이용하는 그 노선 이용객 수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알았어요. 네, 어쨌든 제가 이해도가 좀 적은 상태에서 브리핑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 다음에 아까 가변 차선대는 그게 아니고 중앙에 있는 차선 하나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차선을 묶어놓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변 차선대로 제가 질문했잖아요. 네.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아니라 차선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서울의 소공로 같은 데에 보면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따라서 직진도가 확 달라지잖아요. 한쪽 차선은 출근 시간대 비어 있고 한쪽 차선은 꽉 차 있고 또 거꾸로 퇴근 시간대는 또 정반대고 이렇게 될 때에 차선을 세 개를 묶어주고 하나만 놔두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차선을 가변 차선으로 해놓고 신호등을 하나 달아서 그 가변 차선을 갈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해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돼서 이렇게 하고 또 때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휴가철이나 명절 기회에 아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 절차가 있긴 하겠지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가변 차선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는가를 질문하는 거였어요. 아까처럼 걸로부터 대답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제가 검토를 안 한 거로 말씀하셔야지 무슨 다른 외곽으로 돌리는 걸 그 고등학생한테 답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정확히 해주셔야죠. 계속해 주세요. 그다음 이제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산업단지 쪽에 지금 그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제가 시장님 말씀드린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그 산업단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그 출퇴근 시간을 일정하지가 않고 이제 그 회사별로 각각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다른 노선을 이쪽으로 이제 별도로 노선 체계를 만들어서 빼내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65번과 67번은 유사한 노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을 해서 이쪽으로 운영을 하면 그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이용하는 그 산업단지를 전부 다 합리적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적으로 그가 지금 두 노선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성명대학교 관통하는 그 노선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사실상 그 31번 노선과 이제 51번 노선, 물론 그 대학생들의 그 수요는 아까 시장 말씀하신 한 개 노선만 이용하도 그 굉장히 큰 그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두 개의 노선에 대해서 이제 경유를 할 수 있게끔 한 거는 그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노선 체계를 좀 이제 합리적으로 풀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장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유사한 31번과 51번을 세 명대 아니면 이제 그 대원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하겠다는 이렇게 이제 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버스 번호 체계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하신 거를 참 제가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버스 노선 체계는 좀 이따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질문하고 대답이 좀 달라져서 지금 31번하고 51번이 지금 이게 원래 노선이 보시면 알겠지만 원화산에서 세명대학교 후문까지 가는 게 하나 노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강저 주공 3단지에서 대원대학교까지 가는 게 하나 노선이었어요. 여기로 봐서는 파란 거, 저 왼쪽 사진에. 네. 그렇죠? 네. 그 두 개를 반통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새로 연구한. 그러면 반통 노선이 되면 두 개의 31번과 51번 버스가 똑같은 노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걸 제가 질문한 거예요. 똑같은 노선이 된 거 아니에요? 거기에 31번과 51번이 버스 두 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좀 여쭤봐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한 버스로 해서 그거를 배차 시간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데 아니면 또 무슨 회사가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버스를 공통으로 어떻게 하기 위한 뭐 형평성 때문에 그런 건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노선의 버스 번호만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노선이 달라지나요? 그 두 개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노선이 이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노선 방향이 지금 51번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강주 3국에서 해고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1번 노선은 원화산 회차장에서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노선이 결국에는 같은 노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중간에 여기를 경유하게 되는 거는 이쪽에서 이용하시던 분이 여기 대원대까지 이용하시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고 반대쪽으로 이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세명대 쪽으로 이용하시기 편리를 그러니까 노선이 서로 다른 거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를 맥심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설명에는 보고서에는 노선이 같은 걸로 합병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차장이 별로 의미가 없네. 아니 회차장이 그래서 저희가 회차장을 강저 주공 3단지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원화산 회차장이 되게 되면은 출발지가 틀려지게 되면은 이쪽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내려올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회차장을 하나로 이제 통일을 시켜가지고 두 이용을 버스가 회차장을 하나로 쓴다. 예 맞습니다. 두 노선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경유하고 송합하는 거에 대한 이용 지금 그 회차장까지 와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다른 원래 노선도 파란 거 예. 그쪽으로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원래 있었던 지금 저기 두 개 노선이 다르다 그러지 않았어? 예, 원화산 회차장하고 사실상 이 강저주공 3단지하고의 기점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거리상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강저 주공 3단지서부터 해가지고 원화산 회차장 그 근처까지로 해서 다시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원화산 회차장에서 이용하시던 분들은 큰 강저 주공 3단지로 연장시킨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 31번은 그렇게 하면 되고 51번은 원래 그냥 강저 주공 3단지에 있던 거. 예, 맞습니다. 노선이 같아지는 거예요? 노선은 아니고 주공 3단지에서 지금 이쪽으로 돌아오는 노선이 하나의 번호가 주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던 것이 하나의 노선 번호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럼 노선은 완전히 다른 노선이네. 예, 맞습니다. 다른 노선이고. 그러면 그거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면 돼. 그 다음에 학교 안에 저희가 이거를 용역과제에 넣을 때는 학교 안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학교 안에 필요한 안전에 대한 조치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제공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방침을 정하고 학교 안을 도로로 쓸 수 있게 하는 건 학교에서 허용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대학과 우리 관학 협력 사업부가 이걸 다 연구해 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이 안 돼 있나요? 학교 안에 대해서는 뭐 별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필요성 같은 게 없던가요? 뭐 시설물의 현재 지금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 외에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좀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는 그 노선만 검토했다. 예, 그 노선에 필요한 사항은 안 했다. 계속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버스 번호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 제천시에서 갖고 있는 노선 번호 체계도 나름대로는 그 정리가 잘 돼 있는 그 노선 체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아시다시피 번호 체계가 뭐 두 자릿수도 있고 세 자릿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세 자릿수 이제 식별이 가능하게끔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아까 그 시장님 말씀하신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제천시는 이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물론 이제 안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처음에도 이제 이거 저희가 중간 보고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이용객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이 올 거다라고 업계에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계가 잘 갖춰 있는데 그리고 그 도선 체계 부분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른 지역의 이제 사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밀하게 이제 깔끔하게 그 체계를 하는 게 어떻게 되나 안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드리면 사실은 아까 그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명대학교랑 그 대원과학대 그 관통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전부터도 고려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 캠퍼스 내려갔다가 대중교통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형이 사실은 이 평면이라 다니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경사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버스가 거기 다니고 학생들 뭐 보행 도로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좁아서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 체계, 변경, 편의 여러 가지 다 좋지만은 가장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프라 구축을 말씀하시는 거고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거를 할 때 사실은 처음에 저 학교가 설립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설립할 때 대원 세명대학교를 통해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 잘 아시겠지만 중간에 그냥 사유화 시켜버리고 도로를 없애서 그렇지 사실은 저게 혼란이 많습니다.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요소가 많고요. 왜냐하면 세명대학교 올라가는 게 뭐 15분마다 배차가 있다고 하면은 저게 나눠서 관통하는 거를 아까 강제 쪽으로 해갖고 순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되면은 교통 인프라 시설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일반 승용차만은 차를 아무데나 대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제 회차장에 차가 지금 뭐 4-5대 있는 게 8대, 9대, 10대까지도 저게 불어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과의 어떤 부딪히는 면들도 있고 저희가 사비로 갖다가 그 회차장을 마련하려고 했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대중교통이 몰려가면서 소음 나는 거를 주민들이 싫어하는지 편의성은 있어도 요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학교 측이랑 저걸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저걸 억지로 하더라도 회차장이 하나가 필요하고 강대동 쪽에 저 아래쪽 저기 길가에 그냥 돼 있는 거거든요. 기사들 뭐 걸 때까지 장기간 서 있으면 뭐가 필요한 거고 저 51번 도로랑 지금 우려하시는 31번 도로가 같이 하나로 운행이 되려면은 사실은 저게 세명대학교에서 중간쯤 와갖고 대왕각대 쪽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서 도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길이 좁아서 그렇지 도로가 있는데 통해서 그냥 수로로 이렇게 나오는 게 낫지 2노선 따로 운행하는 체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중하게 학교 측이랑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학생들 안전 문제도 있어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만만하게 경사를 하는 거랑, 거기 겨울에 눈도 많고 그러는데 뭐 이것도 없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학생들과의 안전 문제, 저거 아무리 100번 잘하고 학교 저거 하더라도 학생들이랑 학교 대중교통 수단이 시에서 기업이건 운영하는 그 회사가 교통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요새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버스들이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내려가가지고 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사례가 전혀 없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를 면밀하게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전성 검토, 그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버스가 잘못돼가지고 여러 학생들을 태우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조금의 편의, 걷는 게 문제지 그 걷는 거를 사람의 안전이랑 생명이랑 바꾼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훨씬 더 나은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학교랑 또 우리 시랑도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인프라 쪽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천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복개천 관련돼가지고는 저도 진짜 관심이 많은데, 청계천이 그런 식으로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평행식으로 됐는데, 아까 시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일단 후진으로 갖다 이렇게 딱 갖다 내야 되는데, 그 운전 숙련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차선이 조금 더 덜 양보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속도는 빠릅니다. 근데 운전 미숙하신 분들은 뒤로 이렇게 완전하게 된다는 게 조금 어렵죠. 길가 주차가. 그거는 뭐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근데 아마 시에서는 거기 민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그 가변 차선제에 대한 혹시 검토해본 사례가 있나요? 한 년 전에 혹시 옛날에 기억이 나요? 시장님, 그 가변 차선제는요, 차선이 많아야 돼요. 차선이 최소한도 4차선, 5차선 이렇게 양쪽 차선이 많아야지, 하나를 더 주고야지. 4차선에서 한 차선을 줄이고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겁니다. 소공동도 거기가 좁아 보여도 저 알거든요. 그렇죠? 소공도 가변 차선으로 출퇴근 시간에 병행되는 거. 그 부분은 차선이 좀 최소한도 6차선 정도? 거기가 6차선이거든요. 소공동이. 그러니까 한 차선을 더 4차선짜리 가변 차선도 많아요. 그건 많이 있는데 그 효율적인 저기 주차장이 옆에. 아니 그 이제 검토해봤냐고 제가 지금 글쎄요. 해보는 거예요. 전혀 없었나요? 뭐 의림지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해보고 있는데, 의림지도 지금 올라가는 차선이 계속 막히는 시간대가 있고, 또 내려오는 차선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나중에 어디는 이제 길을 원래 지금 말씀처럼 세명대 옆으로 길이 완통돼 있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일방통행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거기도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가변 차선제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너무 놀랬죠.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용역 최종 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이렇게 좀 다른 도시의 뭐 사례를 자꾸 이렇게 가져와서 얘기하시면 뭐 일리가 있는데, 이제 제천시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천시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좋은 현승센터 같은 경우도 아산시를 예를 들어놨는데 참 좋죠. 근데 아산시는 뭐 참 알다시피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고, 뭐 대도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인데, 우리가 뭐 하기 좋은 거를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맞는 것을 종합적으로 좀 봐달라는 게 이제 용역과제의 취지인데, 좀 더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농촌 지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제 농촌 지역 대표들하고 우리 홍석이 의원님이 좀 연구를 한 게 많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혹시 질문할 거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이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중간보고 때도 제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나.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그 21페이지 보면 배군 모단 같은 경우, 제가 수산면 벌말이나 수산면 호무실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은 자세히 모르니까 국내 이름은 모단이라고 하면 방학 1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큰 골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위에 저수지요. 네, 저수지 위에. 예. 큰 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여기는 노선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편도 6회 운행징편으로 돼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시내버스 관계자분들께서는 당연히 노선을 줄이지 않는 것이 좀 낫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용역사에 부탁을 했던 부분은 지금 농촌 지역에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들어가는 노선들은 싹 없애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점 택시가 없을 경우에는 택시를 그쪽에 상주시키는 방안들을 그 주민 대표들과 논의해서라도 그 상주를 시켜서 한국 택시의 그 활용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여기는 주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시내버스 노선을 없애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데인데 단순히 여기 지금 3군데 정도를 가지고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시내버스의 노선, 그러니까 회차 한번 순회를 할 경우에 그 시간대를 줄여서 그 조금 여유가 생기는 시내버스를 시내의 노선을 어떻게든 좀 변경시켜보자라는 게 사실은 용역의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그 신백동, 신월리, 그 다음에 용두동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시내를 접근할 수 있게끔 노선이 개편이 돼야 된다. 순환버스든 이런 체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재래시장 쪽에 접근하는 게 쉬울 거고 교통난이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에서는 시내버스 타고 오면 그 물건을 살 경우에 시내버스 쿠폰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장을 보러 다니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물론 택시하고 부딪힐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교통난과 주차난을 동시에 좀 해결해 보자라는 게 공적인 목적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주로 없어요. 언제까지 그 우리 시내에다가 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좀 해결해 보자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행복택시 문제도 지금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용역사에서 좀 주민들과 대화를 해봤으면 어떻게 하면 행복택시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전혀 그냥 확대해서 그죠? 추가 도입해가지고 확대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700m 승강장 마지막 승강장에서 700m 이상 마을 5가구 이상인데 5가구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65세 이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이제 젊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고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그 주장했던 부분들이 가압시설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대표님. 네, 우리 의원님이 그 지적을 참여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제가 좀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용역의 이 범위는 사실상 그 노선체계 개편과 그다음에 농촌 모델 운영 방안에 대한 그 일단은 그 노선체계 개편도
사실 그 전면적인 개편이나 부분적인 개편이라고 제가 척선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부분적인 개편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되, 그 민원이라든가 지금 당장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로 이제 대상으로 해서 제가 부분적인 개편을 이제 하겠다고 제가 척선부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택시에 관한 것도 사실은 제가 이게 택시에 관한 부분은 언급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교통 쪽에 이제 모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택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 이 연구 과제에서는 택시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거냐, 또 어떻게 택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 부담도 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까지는 안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우선 요건 한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니까 배분면 그 모단 21페이지이고요. 배분면 모단 893편이 지금 현재 편도 2회 노선인데 21쪽 쪽이 있네요. 저 개편 내용 밑에 보면 수산면 홍무실 밑에 배분면 모단 893번이 편도 2회인데 편도 6회로 증편을 하자, 그러니까 4회를 증편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홍성용 의원은 그 지역이 지역구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정을 잘 알아서 아마 중간 보고에도 저는 못 들은 거 없어서 그런데 저거를 아예 폐지해야 될 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요. 지금 뭐 주의 주장을 지금 따지는 시간이 아니고 용역에서는 객관적인 무슨 사실 근거를 얘기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증표가 됐다 이걸 설명해 주셔야 이게 용역보고지. 뭐 개인적인 신념과 철학을 갖고 논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저희가 이제 증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 배분면 모단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배국면 모단부터 이제 홍무실 모단 이제 벌마를 사실상 이제 요 검토를 저희가 했었던 거는 홍석영 의원님께서는 이제 폐지를 모단 부분 폐지를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취해서 이제 자료를 민원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검토를 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버스를 증편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좀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내버스 관계자분들하고도 같이 미팅을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죠. 아까 저 폴리텍 대학은 이제 그 가는 노선에 네. 일일 이용이 6인이라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리 경제적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노선은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네.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은 여하간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배분면보다는 전혀 객관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설명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홍 의원이 지금 얘기하신 것도 저기가 폐지돼야 될 정도의 노선이라고 지금 이제 지역구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 검증은 어떻게 했어요? 정확한 제가 수요까지는 제가 말씀을 좀 수치적으로는 제가 이용자 수. 예, 이용자 수. 이용자 수에 대한 통계가 나왔나요? 예, 통계가 있습니다. 저 통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이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용객 수가 이제 지금 우리 홍석영 의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도 2회도 불편한데 그래서 더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거든요. 우리 예. 신부자랑 우리가 가장 잘 알 거니까. 그러겠죠. 홍석영 의원이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예. 그러니까 저거 증편은 내가 보기엔 민원이 이용을 안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니, 불편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고 아니, 싶은 통계가 별로 아니. 없다고 하니까. 저 용역 과제의 신뢰도를 좀 내가 확인하려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무슨 거기에 증편하고 안 하고 여기서 용역했다고 해서 그대로 취해서 할 일도 없는데 데이터. 용역 과제를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 객관적인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거기다 막 넣어서 마치 대학생 리포트 쓰듯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점검하는 거예요. 무슨 저걸 증편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폐지하자는 걸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아까 얘기처럼 폴리대학은 6명밖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토론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은. 근데 여기는
홍실 모단 벌마를 증편하는 걸 쭉 해놨는데 그럼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계속 그 얘기는 안 하고 뭐 민원이 있고 이런 얘기 자꾸 하시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문제고 객관적인 지표를 어떻게 점검했는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객관적인 지표를 지금처럼 할 것 같으면 시장에 가서 앉아 서 있는 게 제일 정확해요. 내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용역을 준 거 아니겠어요? 뭐 그냥 이렇게 민원 들어온 거 가지고서 이렇게 쭉 해서 그냥 따집게 해서 리포트 내듯이 하는 거는 우리가 더 선수해요.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안 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가지고 제시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런 거 괜히 토론할 필요 없어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저기 수산면 호무실 배분면 모단 수산과 벌마를 지금 개편 내용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민원이 있었다는 건 내가 인정할게요. 그렇다면은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줘야죠. 검증을 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이 편도 증편하는 것은 살짝 무리가 있다거나 뭐 그거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서 보고를 해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 알겠죠? 예. 제가 뭐 지적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가죠.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납품만 해버리면 이거 저 나중에 이거 저 중앙경제연구원의 명예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거 문건이라는 건 한번 용역 결과 보고 나면 이 연구이 보존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굉장히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최종 보고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된 거를 좀 더 점검해서 보완해서 최종 납본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건 순서가 한 거잖아. 네. 그렇잖아. 오늘 이게 납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본되기 전까지 지금 오늘 저기 나온 얘기들 좀 더 객관적으로 지표하고 사전에 부서하고 좀 점검을 한번 받으셔요. 사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시장의 회의 주제하고 앉아서 좀 이런 얘기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좀 그래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그 민장기 대표님께서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이제 그건 뭐 현장에서 진짜 운송을 하시는 분이니까 현장에 더 잘 텐데 실제로 이것이 많지 않다 이용객이 이런 뜻으로 지금 현장에 대한 의견을 지금 제시해 오셨으니까 요즘 객관적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들을 한다면 수산면이나 호무실 벌마도 다 객관적인 점검을 안 하신 거죠? 저희가 데이터는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제시를 제가 해서 최종 보고 말씀하셨을 때 데이터는 그럼 가서 거기서 카운트 했다는 뜻인가요? 예,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또 말씀 중에 행복특수 문제는 조금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시의 시정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 정책적인 과제니까 여기서는 좀 깊게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약간 좀 들어가고요. 다만 아까 말씀 중에서 고정순환형에다가 수요 응답형으로 병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그것도 시범 지역을 골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수면하고 박상면 대표님께서 혹시 아까 들은 내용 중에서 궁금한 거 있거나 아니면 그 지역 사정을 또 설명할 게 있으면 지금 하시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먼저 보고에서는 그래도 좀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벙벙해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저기 안 나오고 그냥 뭐 농춘형 저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 한수에 지금 아침 7시에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한수까지 수산도 아니 그 제천도 들어오는데 사실 거의 빈차가 매일 들어와요. 이거 하나의 낭비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 한수면에는 뭐 봉고철에도 한 대 해서 차라리 제천도나 뭐 제천교통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면내에서 운영을 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만 차가지고 움직여주는 게 좋지 큰 시내버스가 매일 빈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중간 보고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내용은요, 중간 보고 때하고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그 운행 차량도 미니버스 16인승 카운티로 운행하겠다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역 교통 모델에 관한 거는 우리 중간 보고 때나 지금 최종 보고 때나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 주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수라든가,
이 모든 부분은 그때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예. 덕산면장 남경주입니다. 저번에 뭐 지금 대표님께서 바뀐 게 없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번에 우리 그 덕산 대표님도 그러시고, 또 한수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16인승 그 카운티보다는 24인승으로 해서 농촌 분들이 이 짐을 그 특성상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4인승이 어떠냐?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16인승 카운트를 잡아놓은 있어서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 출발 지역을 또 덕산으로 또 해놓으셨어요. 일전에 우리 한수 지금 자치위원장님께서 말씀 저번에 주신 사람 같은데, 한수에서도 동일하게 덕산에서 뜬다라면 한수에서 한 대가라면 같이 출발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까? 대외 서비스 측면에서. 예,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DRT 수요 공급형 이거 나왔을 때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 같은데 타 지역 동산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아주 그 뒷얘기까지 저는 다 귀담아 공식적으로 가면 할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기간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이거의 접근은 사실은 제가 업체 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교통정책 방향으로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교통복지 쪽으로 접근을 할 거냐, 그 두 개를 나누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일일이 개개인의 수요를 응대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공통 분모를 갖고 극대화를 시키는 거지, 거의 개개인의 어떤 수요까지 맞춰가지고 버스로 이동을 시키고 수요를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간과하는 게, 아까도 여기 안전건설국장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 제천지역은 전부 다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이 버스를 갖다가 어디로 이동시키고, 특히 덕산과 한수 거리는 어제도 엊그저께도 저도 가요제할 때 갔던데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게 겨울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버스 16에서 카운티도 그렇고 20매딩수도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눈만 오면은 거기는 거의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현실성이 있고, 유급 환자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라든가 접근할 때 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 수요를 갖다가 수요 대응을 해야 되지, 버스가 가갖고 일일이 20매딩승이 개개인 필요할 때 장날 같은 때는 많이 나온다고 제가 수요를 알고 있는데, 개개인을 버스로 가가지고 한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게 안전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한 회사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게 안전 문제가 보장이 되고, 사실은 370개 되는 지자체 시내버스 운영업체에서 제천교통이고 운수가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그래도 최우수 업체로 여태까지 했던 거는 안전관리입니다. 사실은 속도도 우리 제천 시내버스는 65km 넘는 차들이 한 대도 없습니다. 거의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던 거를 개별로 덕산 한수에다가 25인승 차를 갖다 두고서 두 대를 두고 그거를 관리를 덕산 한수만 합니까? 나중에는 봉양에서들은 봉양에서 해줘야 되고 각 면단에서 다 해주면은 그거를 우리 업체에서 하건 면단에서 주민 자체에서 하건 그거 관리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요새 관광버스도 사고 나는 것 마냥 대형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왜? 정비 문제도 그렇죠. 또 이게 사람이 요새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어갖고 누가 한다고 그래갖고 열몇 시간씩 기다리고서 대기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누가 아프고 그러면 그 대체 교통도 필요하지만 대체 인도 필요하고, 그런 비용이 지금 생각지 못하는 그런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리고 차가 서 있으면 차를 관리해야 되는데, 차가 서 있으면 그 인프라도 구축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간편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오늘 여기 제가 온 게 뭐냐면은 행복택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수요 공급형으로 하고, 대중교통은 거기에 맞게끔 체계를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가자는 거지, 이게 일본에서 시행하던 거를 갖다 곧바로 갖고 가는 그런 복지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고, 저는 하자는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덕산면이고 한수면에서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제천 시내 쪽으로 접근하는 거를 갖다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기득권은 없지만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안전 문제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해야 되지, 단순하게 버스 비용, 인건비 요것만 산출해갖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실험적으로 하시고 싶으면은 해서 1년 동안 검토를 해보고서 확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은 그런 실정을, 현장의 실정을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수요 전화해가지고 미리 하면은 차가 가는데 25인승에 거기 가가지고 한 분, 두 분 한다면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수많은 갈등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 좋은 복지 같지만은 나중에 우리 주민자치 뭐 거기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너무 바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대중교통 측면에서 바라보셔가지고 이거를 유지해야지. 그나마 이게 전방위적으로 갖다가 확산이 돼가지고 기존 체제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제천의 대중교통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노동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8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갖고 앞으로는 8시간 이상 근무 못하는 체제로 갑니다. 그럼 그 부담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거든요. 어떻게 간신히 여기까지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그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는 정치가 저거 해서 그렇지 노동법 바뀌고 그러면은 인원이 한 20% 30% 해야 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돈 주고서 하고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1년 연봉이 더 되는데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거를 간과하셔가지고 이 현실적인 거를 하셔야 되지. 동네에 누가 운전 잘하고 내가 해본다고 그러고서 그 사람한테 무조건 운전을 맡길 수 있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아침마다 음주단속하고 하거든요. 위험 요소 있는 사람 체크해서 그렇지 안 그러고 시골에서 막걸리 마시고 아침에 나와갖고 차 말고서 그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리고 뭐 법규에 대한 얘기. 법규? 예. 지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뭐 자세한 거는 시행회사가 말씀하신 그 6가지 정도는 저희가 관련 그 중개업체와 또 신협버스 회사 담당자들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에 농촌 지역 교통 편의 개선 방안인데 수요 응답형이냐 고정형이냐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고정형과 이제 수요 응답형이 있는데 운수사업법에서 법규정이 틀립니다. 신협버스는 이제 고정형 같은 경우는 신협버스 증차를 해서 운수사업 10조에 의해서 사업비 변경을 해서 차만 2대를 증차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들어간 비용이나 재정지원 경우는 저희가 별도 추후에도 다시 논의할 사항이고 하나는 그 수요 응답형 DRT라는 거는 별도의 신규 면허가 되겠습니다. 이 면허를 하게 되면은 기존 업체를 갖다가 매제하고 운수사업법 17조에 따라서 한정면허로 별도 공고를 해서 업체를 갖다 선정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아까 여기 보고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회사는 위원장님이나 또 각 위원장님들께서는 이렇게 각 적용시키는 법조항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갖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요 응답형 DRT는 저희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수요 응답형을 봤을 때 지금 저도 할 수 있다는 것 같지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도로 자체가 위험하고 또 하나는 덕산 같은 경우에는 한정형을 개인 택시 사업자 지금 계십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 마찰 이것이 소액 100원으로 활성화됐을 때 기존에 특히 100원 더 많은데 DRT로 가서 가는 건 좋지만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기존 업체의 문제점 상당히 많은 어떤 문제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완전히 사업 방향이 틀리다. 이걸 좀 제가 다시 참고드리겠습니다. 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정말 발휘되어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홍익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머지않아서 시내버스가 아마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짚고 가는 부분들은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시내버스 회사에서 최대한 고려를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려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교통약자들이잖아요, 그죠? 여성들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시내버스 계속 지금 만약에 한수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수에 타고 가는 사람도 없는데 계속 보내야 되느냐? 그죠?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논점에서 고민할 때는 지역에서의 경제 활동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권을
그 지역마다의 그 활동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식의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천 시내에서 덕산까지 가고 덕산에서는 자체 움직이는데 두 대 다 24인승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24인승을 한 대를 놓고 노선으로 움직입니다. 거기 덕산 내에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저쪽 한수 쪽으로 갔다. 근데 이쪽 반대편에서 수요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그랜드 카니발 정도 수준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랜드 카니발 정도 수준의 DRT가 그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충족을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우리 용역사에서 연구한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전 문제 지금 말씀하셨어요. 안전 문제 말씀하셨는데 개개인들도 차를 다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면허를 해서 만약에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하면 충분히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집 앞에 가서 모시고 나오고, 그죠? 그래서 덕산 면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면 거기 면소재에서 뭐 장을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시내까지 꼭 나와야 되는 일이면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나오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여러 부분들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다 해서 완주, 아산, 당진 다 갔다 왔지만 그 전에도 가서 그 버스 기사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버스 회사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그 마을 버스 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다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버스는 24인승이 아니고 그랜드 카니발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도 다 이야기를 듣고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덕산을 기점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그것이 점점 확대돼야 되고, 그렇다고 시내버스 회사가 손실 보상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게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산 갔을 때인가 당진 갔을 때 거기서도 그 버스 관계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오히려 적자 노선을 가는 것보다 시내에서 손님이 많이 타는 데를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이걸 버스회사 관계자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 사실 고민해 보자는 거였어요. 마을, 그러니까 읍면은 읍면대로의 교통체계를 만들고 시내에는 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재래시장이든 원하는 곳을 시내버스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노선을 구축해 보자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지성과 간선 체제는 제가 95년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제천에서 세미나를 이 지성과 간선 체제에 대해 가지고 세미나를 열은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안에서 버스 회사를 시작을 했으니까 보다 어떻게 좀 더 편리할까 하는데 맞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홍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복지 쪽으로 대중교통으로 접근보다는 노인분들, 65세 되신 분들, 몸을 마음대로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행복택시가 있으니까 행복택시를 사륜이 됐건 좀 더 교육을 받아가지고 좀 위험이 있으면 좀 그런 것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대체로 갖다 그런 부분 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중교통에 접근을 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고 이제 24인승 버스로 이제 대체가 되고 카니발이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버스 체계랑 그런 개인 DRT랑 개념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관광버스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랑 지입을 주는 거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요새 대중교통 관광버스 사고 나는 게 거의 지입제입니다. 돈이 없으면은 정비가 안 돼요. 일정하게 돈을 주더라도 이렇게 내 자식 등록금을 먼저 줘야지 버스 타이어를 먼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서 이런 교통수단이 개인이 내 차를 움직이는 거와 시나 어떤 법인에서 운영해서 안전을 갖다가 하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이 교통 안전 지수가 보험금을 50% 최저를 내고 있어요. 지금 양사가.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차 사고가 한 번이 딱 나고 1억이다 2억 깨지면은 지수가 85%, 90%, 120% 보험료 감당을 못해요. 그게 한두 대가 차 60몇 대의 보험료를 상승시켜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은 최저지만은 그나마 유지가 되지만은 거기서 만약에 법인으로 만약에 우리가 운영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거는 전체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 가지고 하는 거고, 아까 좀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중앙경제학원에서 얘기했지만은 어느 그런 없어질 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 시에서는 공영제를 하던 중공영제를 하던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를 위해서 할 의사가 저는 있습니다. 다른 주주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저는 있으니까 그거를 뭐 우리가 더 노선을 갖다가 벽지 노선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그런 요소는 절대로 없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좋은 방향적으로 우리 의원님도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알겠고요. 그 어쨌든 용역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다 돌아와서 이제 지금 농촌지역 교통모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덕산면에 있는 마을 단위까지, 그리고 한수면에 있는 마을 단위까지 이렇게 거점을 따로따로 해서 두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수까지 가는 버스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한수까지는 버스는 가요? 가죠. 요거에 묻는 거예요. 빨리. 한수까지 가고 한수에서 이제 마을 단위로 가는 거를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그 별도 버스를 뭐 지금 사실상 저희가 지금 요거를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점을 지금 한수면에 거점을 좀 둔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상 이제 한수면에서 거점을 두고서 수요를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미안해요. 여기 지금 저 농촌 교통모델 운영 방안에 의하면 덕산면에다가 두고 거기서 한수면까지 다 커버하자는 그런 취지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한수면까지 포함하는 마을 단위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한수까지 가는 버스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간선 버스는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덕산까지가 끝이고 예, 맞습니다. 덕산에서 한수까지를 이제 지선 버스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용역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 잘 알았어요. 그걸 이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것은 아니 그래 되면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용역에 대한 제가 자료를 질문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그거는 용역사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도시의 또 복합 기능에 대한 부분이 또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건 용역사에서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건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교통모델 운영과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덕산을 거점으로 해두고 덕산에서 한수의 면에 있는 저 마을까지 다 커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지선버스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게 용역과제된 거죠.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점검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용역 그 과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저 웬만해서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객관성을 정확히 가지고서 그 철저한 그 데이터에 의한 용역이 되어야,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분야별로 또 각 그 지역별로 그 입장에 따라서 많은 그 논점이 있거든요. 그걸 통합시킬 수가 있어요. 객관성이 정확히 않은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면 어떤 내용도 다 논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수시는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철저히 검증된 DB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의 결과를 제시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중간보고에 있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겠지만, 중간보고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짚어봐가지고 용역사에서는 이렇게 규단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용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면 그런 걸 참고를 해서 접목을 좀 시키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우리 그 용역사에서는 이제 노선에 대한 문제를 주로 말씀 아까 하셨는데, 노선에 대한 문제에서 아까 우리 그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역의 지형, 생활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
기후 환경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게 사실 노선 결정의 중요한 요인들은 아닌가요? 뭐 우리가 농사만 얘기하자면 여기서 예를 들면 서울 가는 길이 제일 빠르다고 해서 산을 확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리적 요건이 뭐 고속도로와 국도와 터널이 있는 걸 잘 이용해서 가장 빠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 치악산을 쫙 빠르서 넘어가는 게 제일 직선 코스가 해서 글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 요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노선 정책 과제에서 그냥 앉아서 지도 보고서 막 그려가지고 이 노선이 좋겠다 이런 생활 이런 식으로 노선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시에다가 제시해 줄 것이 이 생활 환경 패턴 그리고 기후 환경이 어떻다는 것들 거기에 이제 차량의 뭐 여러 가지 도로 이용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데이터 공개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용역과제에 대한 이 포괄적인 신뢰도를 가지고 우리가 정책 인간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우리 앞으로 이런 일들을 또 많이 하지 않겠어요? 중앙경제연구원에서 용역과제를 제천시와 함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시정에 굉장히 참고가 되고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성과를 거둬야 이것이 좋은 또 하나의 사례로 다른 곳에서도 많은 과제로 이렇게 제출할 때 참고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제가 걱정하지는 않지만 서로가 좋은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심도 있게 오늘 토론을 요청을 했으니까요. 잘 좀 의견을 수렴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말씀하시면. 예, 장시간 시간이 됐는데요. 일촌 실용하고. 예, 저는 중간 보고에 말씀드린 좀 지적된 것 중에 좀 간과됐던 거, 다시 또 오늘 시장이 한 6가지 크게 짚어주시면 좀 잘 챙겨서 강태웅 위원장님 혹시 좀 제가 정의수 회장님 좀. 교통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용천버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뭐 이장이나 주민자치 회의 때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거기서 의견이 나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자꾸 중요합니다. 여기서 암만 얘기해봐야 지역 주민들이 바르지 않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공통적인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게요. 하시면도 있고 되는데 용역 과제를 철저하게 점검해서 받자는 게 오늘 이 회의의 목적이고요. 그 용역 과제가 신뢰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것을 시정에 어떻게 앞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이제 시에서 다시 정해요. 그 시에서 그걸 정할 때에는 제가 민선 6기들에서 꼭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만약에 이해를 못하면 설득하고 토론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잘 충분히 공감이 된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면 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지금 뭐 최종 보고에 있어서 이게 정책 결정된 날이 아니고 그냥 제시 받는 것입니다. 차후 이런 거 다뤄보면서 너네가 좀 뭐가 있으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얼핏 듣고 가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럴까 그러는데 이제 용역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 편의성을 봤을 때 덕산면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마을버스를 지선버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이지 시에서 뭐 한수면을 가는 버스를 없애고 거기를 하겠다 이런 논의한 거 절대 아니에요. 괜히 혹시라도 이게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그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것을 우리 검토할 때 되면 반드시 한수면하고 덕산면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게 차라리 좋겠다고 원하면 우리가 시에서 다른 생각 갖고 있어도 주민들 뜻을 따르는 것이고 여기 걱정할 것이고 이상 네. 지금 이게 한수면에서 발의한 거는 우리가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게 인지가 된 거고요. 우리 덕산면에서 원하는 거는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고정형으로 해서 여기 좀 설명됐다시피 시내 버스가 덕산면까지 와서 덕산면에서는 우리가 스타렉스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지역을 고정으로 순환하는 걸 지금 원하고 있었고요. 그거는 우리 면사무소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되는 바예요. 이게 환영했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래서 저는 공로 사업에도 신청을 했었죠. 네, 거기에서 이게 아무 의의가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인데 갑자기 한지부면 이렇게 그 덕산면에서 한지부까지 이용을 한다는 말은 조금 좀 처음 들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저기 그 세대 운영을 뭐 한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아까 우리 면회님께서 24년 얘기한 거는 덕산면은 버스 이용이 좀 많아요. 다른 면에 비해서 버스 이용이 많아서 방앗간이나 뭐 무슨 물건을 싣고 이렇게 올 때는 이 작은 차가 좀 협소하지 않을까. 큰 차면은 고정에다가 수용을 겹치면은 더블로 이렇게 좀 수고하는 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운행할 때 물 작은 보따리라는 걸 싣고 오면 거기서 다 운영 보고 또 순환을 하니까 오고 가기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은 차면 사람 타고 물건 싣고 하기 좀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해서 전에 중간법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그것도 만족하니까. 예. 제가 아까 법규로 미리 설명드렸는데 또 10조, 17조가 겹쳐지게 되면 17조, 아까 10조 말씀드린 건 이제 증창을 하면 됩니다. 보전형 돌면 되는데 17조 같은 경우는 한정면허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10조에 따른 그 시내버스가 들어갈 노선이 있는 데에는 17조에는 한정면허를 다시 낼 수가 없어요. 상충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섞으면 저희도 가장 좋습니다. 섞으면 좋은데 일반 노선과 DRT 면허가 같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다가 노선 있는 지역에다가. 그건 저희도 검토. 어쨌든 간에 뭐 그거 가장비에서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신 말씀도 많다나 용역에 대해서 최선의 안을 저희한테 낸 것뿐이고 그게 좀 부족해서 업체나 아니면 저희하고 또 재검토를 할 것이고요. 한 6가지를.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도달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산, 한수와 덕산의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 공청해서 여러 방이 어떻게 좀 설명 사전을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할 것이지 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그 운행하는 거는 우리 뭐 법인에서 운행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택시 기사가 이제 다른 데는 뭐 다른 한수면은 없는데 덕산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운영이 안 됐을 때 안 되면 내가 택시를 팔아먹고 있다가 안 되면 다시 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저 우리 덕산면 법인에서 그걸 시작하면 아마 마찰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하면 그런 마찰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신 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저희가 조율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다시 사전에 또 다시 한번 양쪽 면에 계신 분들 제가 검토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뭐 결혼식 하고 나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면서 이름을 갑수를 줄 거냐 갑초를 줄 거냐 하고 논란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용역과제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는 거가 다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좀 보완을 해서 언제까지 대학 저에게 납분 직전에 결과를 보내주셨나요? 지금 나온 그런 종합을 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 그것은 그렇게 빨리 안 될 것 같은데 말씀 8월달 안에 되는 거죠? 네, 그 8월달 안에까지는 좀 휴가기간 좀 각자 고려해서 그 8월달 안에는 파일 형태로 교통과장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좀 몇몇 사전 검증을 하고 납분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인수해서 정식 납분을 해주시고 그 전에는 납분받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한번 밟아주세요. 우리 용역사에서는 지금 의견 나오신 모든 문제를 좀 담아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전시 농촌 지역